주말 내내 뉴스는 온통 중동이었어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막는다.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 기름값이 폭등할 거다. 다들 월요일에 우리 증시가 무너질까봐 마음을 졸이며 주말을 보냈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막상 장뚜껑을 열어보니 이상했어요. 그렇게 무섭다던 국제 유가는 오히려 배럴당 70달러로 잠잠했거든요. 정작 우리 증시를 끌어내린 건 중동이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데서 칼이 날아왔어요. 오늘 삼성전자가 4% 가까이 빠졌고 외국인은 하루 만에 7조 5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어요. 회사는 이번 분기에 86조를 번다는데 정작 그 주식을 던진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숫자 뒤에 숨은 진짜를 캐는 경제 팩트입니다. 시끄러운 뉴스가 쏟아질 때 그 중에 어떤 게 진짜로 내 계좌에 닿는지를 가려내는 것. 그게 이 채널이 매번 하는 일이에요. 사실 오늘 같은 장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 영상에서 6월 폭락의 진짜 변수는 회사 실적이 아니라 외국인 수급이라고 짚어드렸거든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7조 5천억을 던지면서 그 진단이 그대로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가 손에 잡혀요. 첫째, 중동이 아니라 왜 환율이 진짜 범인인지. 둘째, 오늘 지수는 올랐는데 왜 내 주식만 빨겠는지. 셋째, 환율이 흔들리는 지금 내 계좌는 뭘 해야 하는지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 사실 하나만 머릿속에 딱 박아두세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회사가 코스피 전체 몸값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요. 수백 개 회사가 있는데 두 종목이 사실상 코스피 그 자체라는 뜻이에요. 게다가 우리 증시 상장사 전체가 앞으로 1년간 벌 영업이익의 73.5%가 반도체에서 나와요. 식당으로 치면 손님 10명이 시킨 음식값 중 7명 넘는 몫이 반도체 한 메뉴에서 나오는 셈이죠.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어요. 그러니 외국인이 이 두 종목만 골라 팔아도 코스피 전체가 휘청겨요. 오늘 지수는 0.15% 올랐는데 정작 대장주는 빠진 그 이상한 착시가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 평균은 웃는데 핵심은 우는 거죠. 자, 그럼 오늘의 진짜 범인을 잡아볼게요. 명탐정처럼 단서를 하나씩 모아볼게요. 흩어진 단서가 셋인데 이게 결국 한 명의 범인을 가리켜요.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단서, 회사 실적은 사상 최대급이에요. 이번 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삼성전자 86조, SK하이닉스 64조예요. 분기 영업이익이 이 정도면 망하는 회사가 절대 아니에요. 실력은 멀쩡하다는 거죠. 두 번째 단서. 그런데 외국인이 최근 19거래일 동안 코스피에서 66조를 팔았어요. 국민 한 사람당 약 130만 원어치씩 판 셈이에요. 그것도 대부분이 잘 나가는 삼성과 하이닉스였어요. 좋은 회사를 골라서 던진 거예요. 세 번째 단서. 그리고 이게 핵심이에요. 환율이에요. 연초에 1,440원이던 원달러 환율이 지금 1,540원대예요. 5달 만에 7%나 뛰었어요. 무려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이 세 단서가 가리키는 범위는 하나예요. 바로 환율이에요. 왜냐면 외국인 입장에선 한국 주식이 올라도 달러로 바꿀 때 환율이 7% 올라 있으면 그 수익이 고스란히 날아가거든요. 번 돈이 환율에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은 그동안 가장 많이 오른 삼성과 하이닉스부터 팔아서 환율이 더 오르기 전에 달러로 바꿔나가요. 이익 실현과 환차손 회피를 동시에 하는 거죠. 오늘 7조 5천억 매도가 정확히 그 움직임이에요. 그 매도가 코스피 절반을 차지하는 두 종목을 누르고 두 종목이 곧 코스피니까 지수가 흔들리고 결국 그 충격이 한 달이 건너 내 계좌의 주가 하락으로 떨어져요. 중동이 아니라 환율에서 시작된 도미노예요. 비유하면 이래요. 버스는 멀쩡해요. 회사 실적은 진짜 좋거든요. 그런데 환율이라는 비탈길이 너무 가팔라져서 버스에 타고 있던 외국인 승객들이 무서워서 우르르 내리는 거예요. 버스가 고장난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버스, 회사 실력이 진짜인지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마침 미국 마이크론이 예고편을 보여줬어요. 우리 삼성 하이닉스와 같은 메모리를 만드는데 결산이 한 달 빨라서 늘 먼저 성적표를 내거든요. 그 성적표가 충격적이었어요. 매출이 1년 만에 4배에 넘게 뛰었고 원가 빼고 남는 조정 매출 총이익률이 84.9%였어요. 메모리는 호황기에도 보통 30에서 40%대인 장사인데 말이죠.
84%라는 건 가격 결정권이 파는 쪽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수요가 공급을 압도해서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죠. 그러니 회사 실력 자체는 의심할 게 없어요. 문제는 오로지 환율이라는 거예요. 그럼 환율 때문에 앞으로 계속 빠지기만 할까요? 한쪽만 보면 위험하니까 양쪽을 공정하게 볼게요. 먼저 낙관론이에요. 노무라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은 메모리 호황이 더 오래 간다고 봐요. 근거가 있어요. 큰 고객들이 물량과 가격을 미리 정하는 장기 계약을 맺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엔 메모리 회사가 빚내서 공장 짓고 팔릴까 떨었는데 지금은 단골이 1년치 자리를 예약금까지 내고 잡아두는 시대가 된 거예요. 반면 신중론도 만만치 않아요. 글로벌 운용사 번스타인은 지금 아시아 주식 쏠림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준이라고 경고했어요. 환율이 안 잡히고 외국인 매도가 길어지면 좋은 실적도 주가를 못 받쳐준다는 거죠. 그리고 잘 안 알려진 부분인데 메모리는 사이클 산업이라 역사적으로 이익이 사상 최대를 찍는 분기가 주가의 고점과 겹친 경우가 많았어요. 가장 좋아 보일 때가 오히려 가장 조심할 때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한쪽은 살아있는 실적을 보고 한쪽은 그 밑에 깔린 환율과 쏠림 구조를 봐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쪽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둘을 가르는 신호를 봐야 해요. 여기서 많은 분이 헷갈리는 지점을 풀어드릴게요. 회사는 좋다며 근데 왜 빠져? 이 답답함은 사실 방향과 타이밍을 한데 섞어서 생기는 혼란이에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방향은 이래요. 실적이 살아있는 한 길게 보면 반도체 장세는 더 갈 가능성이 커요. 마이크론 성적표가 그걸 보여줬죠. 이건 몇 달, 길게는 1년 단위의 큰 흐름 얘기예요. 그런데 타이밍은 전혀 달라요. 그 큰 방향과 상관없이 환율과 외국인 수급 때문에 단기엔 오늘처럼 언제든 크게 출렁일 수 있어요. 끝은 방향이 아니라 한순간의 신호로 와요. 그러니 둘은 서로 모순이 아니에요. 한 흐름의 앞부분과 뒷부분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사느냐 파느냐가 아니라 그 방향이 꺾이는 순간을 어떤 신호로 미리 알아채느냐예요. 그 신호를 이제 드릴게요. 자, 오늘의 진짜 핵심이에요. 환율이 이렇게 출렁이는 지금 평범한 내 계좌는 뭘 해야 할까요? 막연한 위로 말고 신호별로 구체적인 행동을 하나씩 쥐어드릴게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첫 번째 행동, 내 계좌의 빚부터 점검하세요. 왜냐면 지금 시장 전체 신용융자, 그러니까 빚으로 산 장호가 사상 처음 38조를 넘었거든요. 오늘 코스피 하루 거래대금이 38조였는데 그 하루치를 통째로 빚으로 산 것과 맞먹는 규모예요. 빚으로 매달린 약한 손이 이렇게 많으면 환율이 흔들려 주가가 빠질 때 강제 청산, 즉 반대 매매가 줄줄이 터지면서 낙폭을 키워요. 오늘 같은 하락이 더 가팔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기준선을 드릴게요. 내 계좌에서 신용이나 미수, 빚으로 산 비중이 전체의 10%를 넘는다면 그게 위험 신호예요. 증권사 앱 장호 화면에서 바로 확인돼요. 출렁이는 지금은 이 비중부터 줄이는 게 안전해요. 두 번째 행동, 환율을 매일 아침 확인하세요. 이게 오늘의 범인이니까요. 작동 원리는 이래요. 환율이 지금 1,540원에서 더 위로 가면 외국인 매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수익이 더 깎이니까 더 팔거든요. 반대로 환율이 1,500원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외국인이 다시 사들일 신호로 봐요. 환차손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그러니 환율 1,500원 선을 외국인이 떠나느냐 돌아오느냐의 기준점으로 삼고 지켜보세요. 세 번째 행동, 환율과 함께 외국인 순매수 여부를 보세요. 유가가 잠잠해도 외국인이 계속 팔면 주가는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외국인이 며칠 연속 순매수로 돌아서면 그게 진짜 바닥을 확인하는 신호예요. 다만 외국인 수급 하나만 보고 단정하면 안 돼요. 반드시 앞에 환율 방향과 같이 봐야 해요. 환율이 내려가면서 외국인이 돌아오는 두 신호가 같이 켜질 때가 가장 믿을 만한 전환 신호예요. 네 번째 행동, 7월 실적 발표 땐 실적 숫자보다 다음 전망을 보세요. 마이크론 주가가 뛴 건 지난 성적이 아니라 다음 분기가 더 좋다는 전망 때문이었어요. 잘 벌었다 보다 앞으로도 잘 벌겠다가 나오는지가 핵심이에요. 작동 원리를 붙이면 발표문에 다음 분기 전망이 더 높게 나오면 사이클이 더 간다는 신호예요. 반대로 실적은 좋은데 전망을 낮춰 잡으면 그게 이익이 정점을 찍고 꺾이는 피크아웃의 첫 신호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행동, 이익률이 유지되는지 보세요. 마이크론 매출 총이익률이 84.9%였잖아요. 이게 높게 유지되면 메모리가 여전히 비싸게 팔린다는 뜻이고, 꺾이기 시작하면 가격 경쟁이 시작됐다는 가장 빠른 경고예요. 여섯 번째, 우량 반도체주를 이미 가진 분이라면 오늘 같은 날 공포에 무작정 던지지 마세요. 시초가는 보통 공포가 가장 클 때라 과하게 빠져요. 환율과 외국인 수급을 확인하고 움직여도 늦지 않아요. 실제로 지난 6월 폭락 다음날 코스피는 바로 반등했어요. 실적과 이익률이 멀쩡하면 환율발 흔들림은 결국 지나가는 파도인 경우가 많거든요. 패닉으로 던지면 그 반등을 통째로 놓쳐요. 일곱 번째, 아직 안 사신 분이라면 한 번에 다 넣지 마세요. 환율이 출렁이는 지금은 현금을 3번에서 4번으로 쪼개 나눠 들어가세요. 빠질 때마다 사 모으면 출렁임을 오히려 평균 가격으로 눌러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공통인 행동 하나, 발표 당일 헤드라인만 보고 사고 팔지 마세요. 외국인 7조 매도, 환율, 또 폭등 같은 제목은 늘 자극적이에요. 최소 하루는 환율, 외국인 수급, 실적 전망 3개를 같이 보고 움직이세요. 그리고 날짜 너무 강박을 갖지 마세요. 환율이 며칠 출렁여도 큰 흐름은 안 바뀌어요. 중요한 건 환율 1,500원 선과 외국인 복귀, 7월 실적이라는 순서지 오늘 내일의 숫자 하나가 아니에요. 이제 한 장으로 정리할게요. 주말 내내 우리를 떨게 한 중동 유가는 오늘 70달러로 잠잠했어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어요. 1,540원까지 치솟은 환율이 외국인 매도를 부르고 그게 코스피 절반인 대장주를 눌렀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딱 3개만 들고 다니세요. 외부 신호 하나,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밑으로 내려오는지, 환율이 진정돼야 외국인이 돌아와요. 이게 첫 번째 체크포인트예요. 외부 신호 둘, 외국인이 며칠 연속으로 순매수로 돌아서는지, 환율과 이 둘이 같이 켜지면 흔들렸던 장이 방향을 다시 잡는 진짜 전환 신호예요. 하나만 보지 말고 꼭 같이 보세요. 그리고 내 점검 하나, 내 계좌의 빚 비중이 10%를 넘지 않는지, 이 외부 신호 2개와 내 점검 하나 3개만 들고 있으면 환율이 어느 쪽으로 가든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결국 시장은 뉴스가 얼마나 무섭냐가 아니라 그중 어느 게 내 종목에 진짜로 닿느냐로 움직여요. 오늘은 그게 중동 유가가 아니라 환율이었어요. 그거 하나만 알고 가도 오늘 영상은 충분해요. 그리고 그 환율조차 진짜 답은 곧 줄줄이 나오는 7월 2분기 실적이 줄 거예요. 가격이 흔들릴수록 실적이라는 진짜 숫자를 보고 가면 돼요. 발표가 나오면 그 숫자가 86조를 넘는지 그날 또 같이 뜯어볼게요. 숫자 뒤에 숨은 진짜를 캐는 경제 팩트였습니다. 무서운 뉴스가 쏟아질수록 그게 진짜 내 계좌에 닿는 일인지부터 차분히 따져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2가지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환율 1,500원 밑으로 내려올 것 같으세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담을 때일까요? 쉬어갈 때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다 읽고 데이터로 검증해서 다음 영상에 제대로 담아올게요. 우리 함께 차분하게 숫자로 시장을 읽어가요. 고맙습니다.